반갑습니다. 매림 역사문화TV입니다. 세기는 종자 전쟁 중입니다. 그 나라에 그 종이 없더라도 종자를 매입함으로써 그 나라의 종이 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생존을 위해서 전 세계는 또한 회사라든지 여기에서는 이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북공정에 우리 역사를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지금은 우리 것이지만은도 우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놓는 작용, 말 그대로 그 작업을 해 놓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세계입니다. 많은 우리의 고유종이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오늘 하나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배추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배추, 아삭아삭한 배추, 그것은 우리의 배추가 아니라 개량 배추죠. 원래 우리 선조들은 어떤 배추를 먹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먹는 배추의 입맛이 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배추가 있다는 자체를 잃어버렸죠. 하지만 배추를 하는 분들은 토종 배추가 있다는 걸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바로 태조 이성계가 가져왔던 배추, 자기들의 고향 땅 그 맛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바로 배추, 그 배추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물론 조선이 망하면서 이 배추 또 계령정이 나오면서 이 배추는 영원히 없어진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한 분의 노력으로 그 종자가 확보되어 이제 종자은행에 등록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 오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참 한 종을 지켜내기가 얼마만큼 힘든지 한 사람의 인생이 여기에 통째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잊고 왔던 우리 배추 중 조선시대 역사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배추, 바로 지금 이름은 왕실 배추로서 인터넷에 여러분들께 검색이 될 겁니다. 자, 이 배추도 종자를 우리는 지켜야 되겠죠. 아니라면 어때요? 남의 종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영상은 왕실 배추, 이 종자를 지키기 위해서 한 분의 고단한 노력 속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자, 이것을 서서히 알리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 올해 두 번째 행사가 열려서 제가 초대받아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왕실 배추의 역사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역사를 간단하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배추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배추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유 배추가 또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또 다른 김치 맛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씨의 중요성은 누구나 아시죠? 우리말에 씨감자, 씨돼지, 씨소, 씨고치, 씨눈, 씨조개, 씨짐승이래 가지고 말 그대로 씨를, 그 종자를 영원히, 우수한 종자를 영원히 어떻습니까?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앞에다가 씨자를 붙여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씨감자, 씨돼지, 소도 어떻습니까? 아주 우수한 종자의 소, 그 종자의 후손들을 계속,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똑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종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죠? 종자가 바뀌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친자금사까지도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저 자식이 내 자식이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시간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여러분들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 하나가 뭔지 아시죠? 바로 씨나락입니다. 씨나락. 그래서 우리말에 귀신 씨나락 까먹는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도 이 씨나락이라는 것은 잃어버리면 어때요? 씨나락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도 이게 귀신 씨나락 다 까먹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내년에는 굶어야 되죠. 말 그대로 농경사에서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언어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시종자 확보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지금 종자 이런 부분이 지금 보관되고 있는 거 있죠. 알고 있죠. 제가 어릴 때 많이 학생 때 들었던 것이 뭐냐면 카네이션이 우리나라의 그 야상의 그 풀이었다. 그 풀 지금도 가면 여러분들 계절에 보면 카네이션 닮은 꽃이 있죠, 보면요. 그런데 그것이 카네이션으로 개장됐다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거든요. 우리 달에도 그렇고, 달에도 계량이리가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크게 이제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걸 본다면, 야, 씨종자를 가지고 또 계량종을 만들어내고 더 우수한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바탕이 전부 다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종자다. 종자학보라는 거. 그래서 종자주권이라는 언어까지 쓰면서 전 세계는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국가 단위 아니면 회사 단위 차원에서 그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예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배추. 우리는 배추면 여러분들 많이 먹으니까 김치하니까 배추면 우리 걸로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배추의 학술명은 미리 정해져 가지고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원산지는 중국 북부지방이 원산지면서 차이니즈 캐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서의 배추의 등재는 이미 중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안다면 중국 북부지방의 원산지라면 중국 북부는 원래 어느 민족이 살았던 겁니까? 북방민족 계열이죠. 바로 동이족 계열 중에 일부 또 있고 보면요. 그리고 중국에서 동북부는 바로 만주 한반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등재로는 어떻게 돼버렸다? 영어로 차이니즈, 중국의 캐비지로서 등재가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배추, 김치, 지금 우리는 김치죠. 김치의 원조로서 이야기하는데 배추는 어떻게 돼 있다? 중국 원산지로서 표기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원산지가 중국 북부. 중국 북부는 원래 중국의 한족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등재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불이 나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손을 써가지고 한 것이 뭐냐? 바로 한국산 배추김치. 한국산 배추김치의 배추만을 김치 캐비지로서 분리를 해가지고 등재를 시켰습니다. 한국산 배추만 김치 캐비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학술 세계나 통하는 이야기지 뭐 지금은 김치도 배추도 중국에서 다 수입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그래도 뭐습니까? 명분만을 살리려고 이렇게까지는 해놨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아는 김치는 한국의 김치지만은 배추는 어때요? 중국의 배추로 알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지금 뭐 대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갈수록 이 부분은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이런 내용이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배추란 말은 한자의 백채입니다. 백채. 옛날에서는 고춧가루, 우리처럼 어떤 고춧가루 치고 김치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특징이죠. 그냥 옛날에서는 풀을 대부분 절여 먹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옛날에 백채로 되어 있고 그것이 배추로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일명 말하는 통설입니다. 이 말은 뭐 있는 이제 가능성 있는 말이죠. 한자 문화권에 있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어스에서는 숭자를 씁니다. 숭채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 배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도 토종 배추가 있죠. 토종 배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 알려진 구억 배추, 제주도, 그 다음에 개성 배추, 어성 배추,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도 대부분 많이 알려진 토종 배추는 지금 뭐 개성과 어성과 그 다음에 구억 배추 정도가 한국 토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 토종과 우리가 먹는 배추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토종 배추는 속이 차지 않는 배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배추의 모양, 우리나라 토종 배추의 모양인데 첫 번째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할 만하죠. 아, 그래도 배추처럼 생길 때가 저는데 제일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배추는 뿌리가 안 보이죠. 일부러 제가 가려놨습니다. 왜? 이파리만 보면 100% 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렇게 생긴 우리나라 토종 배추가 무처럼 생긴 배추가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 지방이죠.
지금 전국 단위에서 먹지 않고 아는 분들만 찾아서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저 배추김치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검색해 보시다면 어때요? 아, 이런 배추가 있었네,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마 이제 구입해 드실 건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뭐 배추 그런 선전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 그 내용은 밑에서는 내용은 가리고요. 우리 토종 배추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추는 어떻습니까? 속이 차지 않고 우리의 배추는 저렇게 쭉쭉 커나가는 거, 무처럼 생긴 배추도 있다는 거. 자, 우리가 먹는 배추는 여러분들 일명 옛날에 뭐랬느냐, 호배추, 오랑캐 배추를 했습니다. 왜? 중국에서 들어왔다 해가지고 오랑캐 배추를 했는데, 그때 호배추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계룡 배추는 어떻습니까? 속이 없는데 호배추는 속이 있는 배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구 배추라죠. 일명 한자로 해서 결구라고, 안에 뭡니까 이렇게 이제 저 속이 찬다는 뜻이죠, 보면요. 그래서 저 배추를 옛날에는 결구 배추, 호배추, 우리의 전통 배추는 뭐다? 아니, 차지 않는 거. 그러면 그럴 겁니다. 어떤 분은 에이, 먹을 거 없네, 맛없네 하는데 한번 이제 드셔보셔야 되겠죠. 보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입맛에 이렇게 들려있는 저 배추가 맛있을까, 아니면 토종 배추가 맛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식탁에 오르는 배추는 뭐냐면 토종 배추를 계량해서 만든 배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배추는 우리가 먹는 계량 배추입니다. 호배추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조금 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배추가 탄생하는 배경은 바로 우장춘 박사죠. 우장춘 박사가 최초의 육종 배추를 만드는데 원예 1호 여러분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이제 바삭바삭하는 걸 찾는 배추, 저 배추는 우장춘 박사가 토종 배추를 개량해 가지고 양배추하고 이제 해가지고 만들어낸 배추라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때의 모습이죠. 자, 왼쪽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토종 배추, 오른쪽이 계량 배추, 중간이 바로 우장춘 박사가 배추 품종 계량할 때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배추는 지금 오른쪽 배추, 속이 찬 배추, 노란 것이 있으면 더 맛있다 하는 이런 이제 인식이 들 정도로요. 이제 세뇌된 배추가 여러분들 오른쪽 배추, 품종이 개량된 배추입니다. 자, 우리나라 배추하고 중국산 배추의 여러분 사진을 약간 비교해 보시면 이제 약간 틀린 점이 보이죠. 자, 테두리도 약간 틀리고 보면요. 자, 이거하고 이제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약간 이제 비교가 되는데, 지금은 뭐 이제 중국도 계속 배추를 한국에 팔기 위해서 또 많은 세계인의 음식이 되기 때문에 계속 계량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의 한국의 배추하고 비슷한 배추의 모양을 다 이제 이렇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 이야기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볼까요? 자, 태조 이성기가 고향 맛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져온 배추씨. 자, 특히 이제 수도를 한양으로, 서울로 옮기면서 어떻습니까? 더욱더 고향 땅과 멀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입맛은 영원히 잊지 않고 싶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성계는 뭐냐면 씨를 들고 왔습니다. 씨를 들고 와가지고 그 배추를, 물론 민간인들은 다른 배추를, 토종 배추를 먹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 왕실에서는 자기들의 고향 땅에서 가져온 배추를 계속 길러서 이 배추를 먹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추가 조선이 망하면서 이 배추도 그냥 역사에서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이런 배추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 배추의 씨가 정해져 가지고 지금 그것을 종자은행 등록까지 왔던 단계까지, 온 단계까지 이 종자를 지켜낸 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제 이 토종 배추, 왕실 배추로 말하는 태조 이성계 가져왔던 씨 종자, 그걸 가지고 계속 뭐 조선이 망하더라도 그 종자를 어떻습니까? 계속 씨 뿌려 가지고 그 씨를 확보해 왔던 그 집안의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동호 선생이 그 재배법과 종자 보유자로서 지금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을 직접 이제 행사 때 만나가지고 그 역사적 연유를 들어봤는데, 아주 이제 재미난 이렇게 역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기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전국의 명산대천을 돌면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죠. 그래서 신비로운 이야기가 뭐 산신이 나타나죠. 오케이, 사인을 내려주는 반면도 있는 반면에 뭐다? 확답을 똑바로 못하는 산신들, 특히 이제 지리산 산신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리산 산신은 이성계에 협조를 안 하는 바람에, 이성계한테 협조를 안 하는 바람에 나중에 어떻게 했다? 원래는
경상도의 지리산인데 전라도하고 보내가 유배를 시켜가지고 지금 지리산이 전라도 경상도하고 같이 쓰게끔 그렇게 이제 말 그대로 유배를 보냈다는 그런 참 재미난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태조 이성기가 전국을 돌면서 조선 건국의 꿈을 다질 때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이제 자기들의 이제 쉽게 말하는 뿌리가 되는 전주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 밑에를 계속 돌면서 어떻습니까? 병산대천을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또 이렇게 말하냐면 이 쉽게 말하면 현몽을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 지역이 담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성기가 이제 왕이 되지 않았을 때죠. 장군으로서 담양 땅에 와서 이제 쉽게 말하면 또 다른 뭐냐면 뒤에서 이제 보호해줄 수 있는 세력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하늘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도움 이런 걸 이제 받기 위해서 담양 땅까지 내려왔는데 그때 이성기가 담양에 와서 기도를 할 때 그 이성기를 뒤에서 도와줬던 전주시 같은 종씨 집안이죠. 같은 집안인데 그 분이 계속 이성기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기도를 잘 맞춰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뒤에서 엄청나게 뒤에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성기가 조선을 건국한 뒤에 자기를 도와준 그 종씨 같은 집안에 그분에 대해서 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재물과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배추 씨를 그 집안에 하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집안에 아예 다 알려진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때 이성기가 자기 고향 땅에서 가져온 그 배추 씨를 이 이동호 선생의 이제 조상님이죠. 이분께 이제 전해줘가지고 감사의 선물로 전해준 걸 이 집안에서 받아가지고 전주시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계속 이 집안에서는 이 배추를 길러 왔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배추를 다른 집안에서는 뭐 그렇게 먹었겠죠. 하지만 이 집안과 말 그대로 이제 전주시 계열의 어떻습니까? 왕손들, 조선의 왕조들은 대부분 뭐 어디에요? 보면요. 그 이성계 가져오는 그 배추 씨를 뿌려서 그 배추를 계속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바로 이동호 선생의 조상님이 그 씨를 받아가지고 뭐 왕이 내린 씨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계속 이 씨를 길러가지고 지금까지 그 재배법하고 씨종자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이 이동호 씨의 어머니께서도 그걸 가지고 이걸 다 이제 보여주시고 이분께 직접 어떻습니까? 그 유래라든지 이 종자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지금의 이제 삶 속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이 역사적인 이제 연유가 있는 바로 이 배추씨를 이제 지금 지켜내는 거고 이 배추씨 다시 어떻습니까? 이 배추를 세계에 알려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가지고 진짜 한국의 토종 배추 맛을 알리는 거.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맛을 봐야 되겠죠. 그 일에 지금 매듭몰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행사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초대될 분들만 연락을 드려가지고 오실 수 있게끔 정치인들도 아예 되도록이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역사 문화에 뜻이 있는 분들과 연결되는 또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는 분들만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행사를 두 번째 행사를 했는데요. 이번엔 제가 이제 이 행사장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자, 그때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그 내용 영상을 여러분들 그 배추 지금은 이제 겨울 지나서 봄이기 때문에 그 배추가 지금 어떻습니까? 유채꽃처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채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씨는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배추가 지금 겨울을 지난 배추 모습입니다. 꽃을 유채꽃하고 같이 보면요. 유채꽃을 피웠는데 이 종자는 어때요? 이 왕실 배추는 비바람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상태도 상관없습니다. 씨만 뿌리면 악착같이 이렇게 북방에서 자랐던 씨이기 때문에 어때요?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꽃을 피우는 종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어떻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배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채꽃 행사 뭐 날이 추워서 꽃이 안 피었다 그런 그 필요 없습니다. 요 배추만 심어놓으면 어때요? 그냥 비바람 불고 태풍 오더라도 여러분들 이 행사를 감당할 수 있는 바로 배추가 유채꽃을 피울 수 있는 배추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황실배추입니다. 왕실배추. 자, 이 배추 여러분들 지금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꽃을 피운 모습이고요. 자, 이 배추를 수확할 때의 사진입니다. 크기는 한 1m가 넘죠. 토종 배추의 등적이
크면 1m까지 가는 배추가 종자가 몇 개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저런 배추에 근데 이 배추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까 무처럼 생긴 이파리가 있는 토종 배추가 있는 반면 이건 어때요? 진짜 배추잎이 대단히 넓죠. 배추잎 한 개만 가더라도 쌈을 몇 번을 싸먹을 정도의 그런 넓이의 배추입니다. 자, 저렇게 길러서 계속 지금까지 뭐냐면 종자만을 어떻습니까? 확보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뿌리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 참이슬 저리 가랍니다. 참이슬보다 더 두꺼운 뿌리, 인삼 저리 가라죠. 인삼보다 일명 인삼의 사포닌보다 더 많은 사포닌이 이 뿌리에 들어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말 그대로 뭔가 앞으로 사업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왕실 배추의 뿌리는 참이슬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두께를 가진 바로 배추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바로 세계종자은행에 등록된 배추씨입니다. 자, 태조 이성계가 가지고 왔던 고향 땅 배추씨는 우리는 지켰습니다. 한 분 이동호 선생님의 그런 노력으로서 이 종자는 지켜졌고요. 이제 다음 작업은 뭐냐면 이 배추를 가지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아직까지 많은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도 여러분들 한번 맛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자체라든지 여기서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참 하나의 특산품으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죠. 표 받고 돈 받는 데만 생각되지 딴 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씨는 지켜냈는데 다음 작업으로서 이제 진행해야 될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작업, 그 작업이 이제 우리에게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제 배추, 자, 이 배추가 이제 재배 단계에서 국민의 입까지 갈 수 있는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 이 행사장에 같이 가셔가지고 이 배추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장 영상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